7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가 오늘 오후 추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문건과 중복 문건을 포함하면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전부가 일단 다 공개됐습니다. 어떤 문건들이 공개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 행정처가 오늘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추가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196개 파일입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 파일명을 보면 상당수 파일이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농후합니다. 상고법원 관련 상고법원 내부 인식, 내부 여론 전반 대응 방안,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법무부 대응 전략 제목 등의 문건이 눈에 띕니다. 공개된 파일엔 또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첩보 보고, 썰전 주요 쟁점 등 언론사 동향과 대응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파일엔 또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 보고 같은 정치권 인사 접촉 현황들도 담겨 있습니다. 파일들엔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 보고,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제목의 문건 같은 특정 단체나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도 다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민변 대응 전략 등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외부 단체들을 압박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통상임금 전압 선고 결과에 대한 각계 동향, 이석기 항소심 판결 설명 자료,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보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 등 개별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다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문건 추가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 자체 조사의 부실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관련 재판 기록 복사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 행정처가 기록 복사를 오늘 최종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일개 건설업자 뇌물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진 건 건설업자 정 씨와 정 씨에게 이른바 스폰을 받은 문 판사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 씨 재판을 활용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거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실제 법원 행정처 문건에 나온 대로 정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문 전 판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그렇다면 재판 기록이라도 좀 보자며 검찰이 낸 열람 복사 요청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 재판 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은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앞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바 있습니다. 통상 압색영장 기각률은 1%밖에 안 되는데 재판거래 압색 영장만 유독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재판기록 복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은 언론에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은 다소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다. 오늘 법원이 추가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에 대한 재판거래 검찰 수사 관계자의 시니컬한 평가입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수사할 수 있도록 압색 영장이나 좀 발부해달라는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경과만 보면 그런 말을 들어도 법원이 딱히 똑 부러지게 항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정수기나 비대 같은 생활가전 설치와 AS 등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기사들은 해당 회사의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기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희한한 회사가 있습니다. 얼음 정수기로 유명한 청호나이스 얘기입니다. 청호나이스가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인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청호나이스 기사들이 청호나이스 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낸 연차 휴가수당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청호나이스 기사는 400명이 넘습니다. 청호나이스가 기사들의 연차 휴가수당을 떼먹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 사건은 2개월 전인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수기 기사 물먹이는 청호나이스 규탄한다.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엔지니어 기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위탁 계약을 맺어왔던 소속 기사들을 자회사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개인 사업자에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제안.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작 기사들이 해당 정규직 전환 계약 체결에 크게 반발하며 본사 앞에서 집단 시위까지 벌인 겁니다. 노조 측은 사실상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본부장급의 일부 직원들을 매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5년차 엔지니어 기사와 청호나이스 자회사 나이스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10만 원의 고정급에 통신비 5만 원 등 별도의 성과금을 제외하면 월 215만 원을 한 달 총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급 기준 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크게 줄어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사실상의 임금 삭감 꼼수라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낮춰놨어요. 그러니까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더 엄청 연약해졌거든요. 더 큰 문제는 성과급입니다. 근로계약서 성과급 항목에 용역 실적, 판매 실적, 판매 장려, AS 입금 실적이라는 조항 등이 눈에 띕니다. 해당 조항은 성과급이 아니라 족쇄라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생활 가전업계 기사들 사이에선 갑질 중에 갑질로 여겨지는 정수기 등 물건 판매 떠넘기기와 강제 할당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아예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영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저희 기사들이 진짜 돈 벌려고 들어왔지 돈 쓰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영업에 대한 압박감을 부여를 해줍니다. 거기에 미달이 됐다. 개인 카드로 또 그걸 잡아요. 이게 너무 진짜. 청호나이스는 그러면서 퇴직금 등 청호나이스와 관련된 어떤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400명 넘는 청호나이스 기사들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낸 겁니다. 연차 수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사들이 청호나이스 직원, 근로자였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맨날 또 거기에 본부장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저희 개인 사업자가 아닌 다 본사에서 지시 나온 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논란과 의혹, 소송에 대해 청호나이스와 나이스 엔지니어링 측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이스 엔지니어링에 문의하시는 게 일반적인 엔지니어 분들은 지금 청호나이스 소속들이 아니에요. 전부 나이스 엔지니어링 소속이니까 그쪽에 저희 쪽을 기고로 해서 들어온 소송은 없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들어온 소송입니다. 나이스 엔지니어링은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 혼선이 있긴 하지만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계약서 강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올 9월경부터 이들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엔지니어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심할서라는 단어,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다 들어서 아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 심할서가 우리나라엔 없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캐도 끝도 없는 일본식 한자어,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심할서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비정규직과 인턴 등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만화, 윤태호 작가 원작의 드라마 미생입니다. 심할서를 미리 써볼까? 자, 그럼 과장님 거 한 장, 내 거 한 장. 아, 망했다. 심할서,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지만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심할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심할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심할서라고 치면 심할서 양식, 심할서 쓰는 법, 심할서 예시 등 연관 검색어가 주르륵 뜹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고 인터넷에 심할서 쓰는 법까지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 심할서. 일단 심할서를 한자로 뜯어보면 처음 시자에 끝말자, 글서자를 씁니다. 즉 심할서는 일의 처음과 끝, 자세한 경위를 적은 글 정도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심할서라는 한자는 우리 한자 표현엔 없는 일본어로 시마츠쇼라고 읽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그래서 심할서는 국어사전에서도 경위서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인지 몰랐으니까 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당연히 바꾸는 게 낫겠죠. 관련해서 법제처도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비해야 할 일본식 영어 302건을 선정하면서 심할서도 당연히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전에서 심할서라는 용어가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판단하는 법원입니다. 법원 사무관리규칙 제43조 보고심사 대상 제11항을 보면 공적 조사서, 문책서, 징계자 명부와 함께 심할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심할서를 경위서로 정비하라고 공고했는데도 굳이 몇 년째 심할서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 한번 부칙으로 이제 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할서 쓰는 법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한자 조합 심할서. 그러나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런 일본식 한자 단어가 바른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옳은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경위서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어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외부 충격으로 다쳐서 숨진 상해 사망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상해는 상해이지만 의료 행위가 원인이 된 상해이니만큼 상해 사망이 아닌 뭔가 다른 사망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얘기입니다. 상해 사망보험금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가입 3년 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은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융 증세를 보여 긴급 수술을 받던 중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49 단독 오건철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호의적이지만 막상 보험금을 줘야 할 상황이 닥치면 이런저런 규정과 사유를 들이대며 못 주겠다고 빡빡해지는 게 보험업계에서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처럼 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6번째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인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개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번지와 991번지에 내년 1월 나란히 청사가 완공되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오산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에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의 국민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12개에서 24개국으로 늘려 고시했습니다. 사건 처분 결과를 피의자의 집으로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 사건 처분 결과를 집으로 우편 통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0.1% 감소한 반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